돌아가는 비수기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10월 한 달 동안에만 한국 영화는 7편이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다뤄볼 영화는요. 그중에 아주 기대되는 또 영화죠. 제보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이유는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신민호 씨? 잠시 줄기세포는 없습니다. 예? 이정환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논문은 한참 넘겨보면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까? 당신한테 이게 다 장난인 줄 알아? 난 진실만 말했어요. 내 경력, 내 모든 거 다 걸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이게 벌써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약간 망각, 잊혀지고 있는 와중에 영화로 탄생이 됐어요. 그러나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죠. 이게 일테면 황우석 박사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다 아는 얘기 숨길 필요 없는데요. 네. 벌써부터 테러 조짐이 좀 있어요. 테러요? 네, 그러니까 무슨 테러요? 아직도 황우석 박사를 믿고 있는 그런 몇몇 그런 그룹들이 이 영화에 대한 홍보를 저지하기 위해서 보지 않고 벌써 포털 사이트 가보면 0점부터 시작해서 뭐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지 말라라는 움직임이 있는 걸 보면은 잠깐 잊혀져 있지만 핫이슈였던 것, 아직도 좀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실화 영화인 거잖아요. 근데 과거를 이렇게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실화 영화들이 꽤 많죠. 최근에 실화 영화들 좀 무섭을 정도예요. 뭐 도가니, 그리고 도가니부터 시작해서 변호인, 또 명량도 어떻게 보자면 뭐 이순신 역사니까 어떤 있었던 일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거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들은 실제 사건에서 출발해서 거기에 허구적인 의견을 덧붙인 영화들이 좀 한국형 흥행 영화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개봉이 되면 어김없이 흥행까지 이어지니까 감독들 입장에서는 더 욕심을 내나요? 전 좀 사실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개봉하는 걸 보면은 전부 다 순뻥 같은 장르 다양성이 있죠. 굉장히 허구적인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한국 영화는 최근 몇 년간은 전부 이 실화 소재만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이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는다는 건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팍팍하고 네. 그 상상을 즐길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허구에 돈을 지불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 없는 삶을 만들어 버린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게 영화라고 보기에는 좀 다큐멘터리 아니야?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던가 네. 뭐 취재 파일 보면은 워낙에 그 드라마타이즈를 잘해서 저거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그 사건 맞는데 라고 하면서도 궁금증을 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을 뒤엎는다거나 네. 아니면 약간의 의구심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에서 르포 프로그램하고 많이 닮아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가 가진 뭔가 차별점이 있어야 되는데 임순례 감독이 어떻게 그걸 풀어나갔나요? 여기서 좀 취향이 어긋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기자 영웅담을 만들어냈다라는 것. 그게 PD 아니었어요? PD. 뭐 여기서 이제 PD긴 하지만 결국은 취재를 한다라는 점에서는 크게 말해서 언론인 영웅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그건 좀 보편적인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모를 파헤쳐서 세상의 정의와 진실을 알린다라는 이상적인 언론인에 대한 어떤 장르적 문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얹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언론 영웅담의 한 그 계보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실과 국익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인가요? 진실이 우선이죠. 그게 궁극적으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영화를 보면 좀 어떤 감추어진 이면의 사건을 좀 들춰내면서 뭐 언론인들의 영웅 공식 이런 게 또 너무 미화시킨 건 아닌가? 그러니까 미화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구절이 참 많죠. 네. 마치 박해일 씨 혼자 동분서주하는 듯한 느낌. 어떻게 보자면 취재 과정을 보자면 좀 윤리적으로 어긋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몰카라고 할 수 있는 몰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의, 그러니까 진실과 그 국익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라는 이 영화적 질문. 히어로. 실제로 제보자가 그런 질문을 했었대요. 네. 그러니까 진실이란 무게가 워낙 무거우니까 조금의 그 불만들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희석되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박해일 씨고, 그다음에 그 어떤 사건에 대해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제보하는 사람이 유연석이고, 그 둘의 호흡이 참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임신례 감독이 사실은 박해일 씨를 데뷔시킨 감독이에요. 와이키키에서 데뷔를 시켰기도 했고 배우들을 잘 쓰죠. 이번에도 두 배우들 간에 약간 그런 진지함과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연기력을 잘 끌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두 배우의 케미를 보는 것만큼 굉장히 즐거웠고요. 네. 네,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요? 당신한테 이게 다 장난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런 거. 나도 뭐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난 진실만 말했어요. 그럼 말해. 어떻게 그렇게 복제 줄기세포가 없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지. 이미 말했잖아요. 나한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나한테 증거가 필요하다고. 박해일 씨 연기력은 뭐 어떤 배역을 맡을 때마다 엄청나게 정말 잘 소화해내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아쉬운 아닌가요? 건 그러니까 아쉬움이 저는 있으시군요. 박해일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의외로 한 방의 영화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안 돼.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너 거예요. 이재원 박사팀이 계속 아는 동기 하나 있다, 그렇지? 아마 본인도 갈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뭐 송강호, 혹은 뭐 비슷한 또래라 더 어린 하정우 하면은 네. 딱 떠오르는 대표작이 있는데 아직 박해일 씨 하면은 누구나 다 그렇겠네요. 좋아하는 배우긴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일 하면 대표작이 없는 게 팬으로서 아쉽습니다. 네. 유연석 씨는 어때요? 유연석 씨 저는 우리 무비무비 원에서 태화동 할 때 맞아요. 그 남자 배우잖아요. 참 그때 누군지 참 잘생기고 연기 잘한다 했는데 이렇게 훌륭해졌어요. 그동안 아무래도 응사의 역할이 컸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에도 굉장히 흔들리는 가장이지만 조금 외골수 캐릭터를 맡았죠. 저는 배우들에게 모두 좀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깨알 같은 권혜요 씨라던가 박원상 씨, 이 캐릭터들도 그렇고 이경영 씨가 상당히 밉상 캐릭터일 수 있는데 중간중간까지도 그 눈물 어린 연기, 탈이 좋다라는 용어를 좀 쓰잖아요. 믿을 만한 어떤 이미지를 연기하는데 그 굉장한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요즘 이경영 씨 정말 안 나오는 영화 하고 있어요, 정말. 안 나오는 영화 없는데 여기서 가작상이 있으면 드려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제대로 역할 하고 있습니다. 난치병 환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사건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 딱 그 두 가지만 믿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촉을 발휘해 보자면 변호인, 도가니 모두 다 영화적 완성도에 있어서 빼어나다라는 영화들이 아니라 그냥 감독의 그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진지하게 전달하고 좀 진실 어리게 전달한다라는 느낌을 줬을 때 관객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딱 그 계보를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줄 평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그 한 줄 평인가? 지금은 여기 없는 언론에 대하여라고 제가 한 줄 평을 썼고요.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매해요. 지금 이게 별점이 몇 개일지 아주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장르적으로 재밌게 뻔한 정말 알고 있었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보는 재미를 줬다는 점에서 3개 반 줬습니다. 네. 오, 3개 반. 약간 네. 후한 네. 그런 점수를 주셨어요. 황진미 평론가께서는 사건에 대해선 엄정한 시각, 인물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라고 평을 하셨고요. 김성훈 기자는 우아하게 잘 끌고 가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평론가 7분의 평균 별점을 내보았더니 셋 반의 반. 셋 반 아니고 셋 반의 반을 주셨습니다. 자, 그동안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들이 흥행 계보를 이어왔는데 그 계보를 제보자 역시 이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래도 관객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겠죠. 오늘의 영화는 제보자였습니다. Ah, Tim, come in. But there's this family secret. And the secret is that the men in the family can travel in time. 20살이 된 이 남자 아버지에게 멋진 선물을 받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요. 바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받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두운 곳에 들어가 두 손을 꼭 쥐고 가고 싶은 순간을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에 관한 영화 About Time입니다. 시간의 마술은 왜 언제나 흥미로울까요?
시간의 마술을 다룬 영화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고전이 된 백투더퓨처부터 최근 화제가 되었던 엣지 오브 투마로우까지 시간을 들쭉날쭉 사람이 오갈 수 있다는 것. 사실은 물리적 세계에서 절대 가능하지 않은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이 시간 여행인데요. 그래서 영화적으로 더 흥미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앞으로 자꾸자꾸 흘러만 가는데 영화에선 시간을 되감기도 가능하고 천천히 가기도 가능하고 빨리 가기도 가능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어바웃 타임은 SF라고 하기는 어딘가 이상합니다. SF라면은 시공간을 넘어서 우주로 가거나 먼 과거로 가서 잭팟을 터뜨려서 큰 돈을 벌어야 될 텐데요. 이 남자가 시간 여행을 통해서 하는 거라곤 고작 사랑한 여자에게 더 그럴듯한 고백을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한 번 더 보는 그런 아주 가족적인 일들입니다. My son. My dad. Is there anything at all I can do?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do? I don't know. There is this one thing. A quick little walk. 오히려 이런 부분은 한국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유효했는데요. 어바웃 타임은 다른 어느 곳보다 한국에서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I'm tired. Thanks, Dad. 이 장면 지나가면 놓치지 말고 꼭 유의해서 보세요. 바로 결혼식 장면인데요. 결혼식 날 비가 오면 잘 산다고들 우리나라에서 말을 하지만 이거는 비 정도가 아닙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야외 결혼식장.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한데요. 이때 일 몬도라는 음악이 흐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시간 여행,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재주를 쓸까요? 아버지가 조언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썼던 우리 선조 누구는 완전히 인생을 말아먹었다지. 이 친구는 이 시간 여행이라는 걸 정말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쓰는데요. 그렇다고 대가가 따르지 않을까요? 여동생이 남자 하나를 잘못 만나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오빠로서 두고 볼 수 없었던 이 남자는 과거로 돌아가서 시간을 조금 바꿔버리는데요. Excuse me, Jimmy. Do I know you? Yeah, you do. Very well. Sorry. And this is what I should have done right at the start. 문제는 자신 사랑했던 둘째 아이가 이 여행으로 인해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Hello there, little boy. 모든 모험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시간 여행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영화는 윽박 지른다거나 강요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사고를 통해서 이 시간 여행의 대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아내의 대명사가 된 그녀, 레이첼 맥아담스인데요. 영화를 보게 되면 누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It was time for the insurance baby. What? In case one of them is really smart, we don't want the other one to feel stupid their whole life. And if we had a third one, then we could have two happy dummies. 화려하게 아름답지도 그렇다고 뛰어나게 섹시한 여배우는 아니지만
어쩐지 그녀의 따뜻한 눈웃음이라면 정말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 것 같은데요. 영화 속에서 레이첼 맥아담스는 바로 시간에 관한 그리고 가정에 관한 영화에서 가장 적합한 캐스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Now I know all the wrong turns, the stumbles and falls brought me. 결국 시간 여행을 다루는 영화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카르페 디엠, 지금 현재를 즐겨라라는 말인데요. 수많은 시간 영화들이 말하고 있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를 즐겨라.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라. 어바웃 타임이 말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We're all traveling through time together, every day of our lives. All we can do is do our best to relish this remarkable ride. 자, 박은영 씨, 네. 조금 뻔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야한 영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보셨을까? 부끄럽네요. 왠지 그래요. 직감이 나와요. 근데 야한 영화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자, 그렇긴 해요. 저도 좋아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실 야한 영화는 은밀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근데 네. 야한 영화라고 해서 무조건 홀라당 벗는다고 그 다는 아닌 것 같아요. 홀라당 이렇게 꼭 제스처까지. 오늘 말씀도 무척 야하시고요. 네. 그냥 야한 것만 보려면 야동을 보겠죠. 야한 영화가 아니고. 야구 동영상? 너무 전문 용어까지 네. 다 알고 계시죠. 아무튼 오늘 까칠한 시선의 포인트를 팍 짚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야한 영화에도 흥행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야한데 왜 어떤 영화는 흥행에 성공하고 네. 어떤 영화는 흥행에 실패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홀라당 벗겨보겠습니다. 어쨌든 야한 영화에 대한 얘기라는 거네요. 네. 기대됩니다. 어서 보여주시죠. 자, 에로게의 거장 복만대 감독의 영화죠.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입니다. 김성수하고 김서영이 주연했던 그야말로 무척이나 야했던 작품이죠. 제목부터 우리 영화 야해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극장 흥행에서는 완전히 쫄딱 망하고 말았죠. 흥미로운 것은요, 이 영화가 인터넷에서 서비스되면서 다운로드 순위가 거의 1년 가까이 부동의 정상을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 정말요? 그거 참 재밌네요. 극장에서는 흥행 실패, 인터넷에선 대박 흥행이라. 이유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야한 영화를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대놓고 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왠지 이해가 됩니다. 너무 민망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영화는 좀 극장에서 보기가 약간 껄끄럽지 않겠어요? 바로 야한 영화가 흥행하기 위해서는 야한 것만을 너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 야하되 야하지 않은 척해서 흥행한 영화들 몇 편 살펴볼까요? 조인성 씨가 고려 무사로 나왔던 영화네요. 쌍화점.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조인성이 연기한 호위무사 홍림은요, 송지효가 연기한 왕후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면서 아슬아슬하면서도 위험한 사랑을 하죠. 조인성 씨와 송지효 씨의 배드씬 꽤나 수위가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고려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배드는 없고요, 요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신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요신이 또 뭐예요? 어쨌든 그렇게 수위가 높은 요신이 한 번도 아니고 꽤 자주 점점 더 밀도를 높여가면서 등장하는데요. 처음엔 수줍게, 나중엔 격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요신 자체가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또 다른 서사적인 장치로 쓰이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야한 장면이 그냥 야한 게 아니라 거기에 스토리가 있다. 말 되는데요? 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격정적이고도 에로틱한 사랑을 슬쩍 시대극의 틀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이 영화의 흥행 요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야한 한국 영화 가운데에 유난히 시대극들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김규리가 주연했던 영화죠. 미인도라는 작품도 에로스를 시대극으로 풀어낸 작품이었죠. 역시 흥행면에서 쏠쏠한 재미를 봤습니다. 김규리 씨가 조선시대 풍속화가 신윤복으로 나왔었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남장 여자로 설정됐던 것 같은데요. 네, 남장 여자죠. 바로 그 설정이 신윤복의 에로틱한 모험에 정당성을 부여해주죠. 사실은 여잔데 남자 행세를 해야 한다. 여자임을 숨겨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주인공의 감춰진 욕망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화의 배드씬, 아니, 요 씬도 뭐 스토리가 있나요? 물론이죠. 이 영화에서 요 씨는 신윤복의 성적 정체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요 씨는 그녀가 여성으로 커밍아웃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준과 동시에 견고한 유교적인 엄숙주의를 뚫고 신윤복이 보고자 했던 솔직한 욕망의 세계를 체현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거죠. 저도 흥행에 성공한 야한 시대극 한 편 생각이 나네요. 바로 이 작품 방자전이죠. 방자전. 네, 이 영화도 은근히 야했죠. 익히 알려진 고전 춘향전의 내용을 살짝 비틀어 놓고 있죠. 이 작품에서 춘향과 방자는 역시나 해서는 안 될 은밀한 사랑을 하죠. 그렇게 두 인물은 춘향을 상징하는 수절의 미덕을 배신함으로써 풍자와 해학의 임무를 완수하는데요. 이런 점은 김주혁과 조여정이 선보이는 야한 장면에 눈요깃거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방자전을 연출한 김대우 감독은 왜 인간 중독은 성공시키지 못했을까요? 그러게요. 이 야함이란 게요, 시대극의 틀을 벗어나 버리면요, 흥행면에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인간 중독도 마찬가지죠. 아슬아슬한 사랑이란 점에서 방자전의 서사를 그대로 따르고는 있지만 이게 현대극으로 오니까요, 그냥 뻔한 불륜 치정 멜로가 돼버리는 거죠. 게다가 김대우 감독의 장기인 해학을 마음껏 구사할 수 없었다는 점도 인간 중독이 실패작으로 귀결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송수원과 임지연의 연기 호흡도 그렇게 침 꼴까닥 넘어갈 정도로 치명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야한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요. 요즘은 여자 배우의 노출, 배드신뿐만 아니라 남자 배우의 노출도 꽤나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 마담 뺑더, 정우성 씨의 노출 연기가 꽤나 화제가 되던데. 근데 그 말씀 하시면서 이렇게 표정이 정우성 씨 이러면서 저 일부러 가서 봤잖아요. 흐뭇한 표정으로 바뀌는데 맞습니다. 네, 정우성 씨 엉덩이 나오죠. 네. 참 부끄럽네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근데 야한 영화가 남성 관객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요즘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여성 관객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비층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네. 이 여성 관객들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남자 배우가 벗는 수밖에 없죠. 민망해라. 최강의 까칠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냥 야한 것만 보려면 야구 동영상. 야구 동영상. 노래하는 여배우는 아름답습니다. 노래를 잘해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노래라고 하기엔, 그저 연기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합니다. 오드리 헵번이 문 리버를 불렀던 그 순간부터 여배우의 노래엔 신비로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Rainbows and waiting round the bend, my huckleberry friend, Moon River and me. More than you know, more than you know, man of my heart. 저는 이 노래를 듣고 배우가 노래를 하면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고혹적이란 단어도 이 노래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무슨 뜻인지 알게 됐습니다. 치명적인 유혹, 미셸 파이퍼가 부른 My Funny Valentine. Don't change a hair for me. Not if you care for me. Stay, my funny Valentine. Stay.
노래는 라디오에서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노래인데요. 줄리 델피의 꾸밈 없는 목소리에 수줍은 듯 진심이 담겨 있어 참 좋습니다. 영화가 노래로 마무리된다는 것도 참 인상적이었죠. One single night with you, little Jessie, is worth 1,000 with anybody. I have no bitterness, my sweet. I'll never forget this one night thing. Even tomorrow in other arms, my heart will stay yours until I die. I'm lying on the moon. 공기 반 소리 반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목소리죠. 스칼렛 요한슨은 이미 정규 앨범을 낸 적이 있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톰 웨이츠의 노래를 많이 커버한 아주 진지한 앨범이었고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이 노래까지 해주시니 저희로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Times were swallowed up in space. We're here a million miles away. There's things I wish I knew. There's no thing I'd keep from you. It's a dark and shiny place. Please don't say just. 최근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던데요. 키라 나이틀리의 재발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를 할 줄은 몰랐어요. 평론가분들은 점수를 좀 짜게 해주셨던데 저는 아주 좋게 봤습니다. 누가 불러도 이런 느낌이 나진 않았을 거예요. 배우의 노래가 가진 미덕은 바로 그 대체 불가능함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Tears and God, tell us the reason youth is wasted on the young. It's hunting season and this lamb is on the run. We're searching for meaning, but are we all lost stars trying to light up the dark? I thought I saw you out there crying. I thought I heard you call my name. I thought I heard you out there crying. But just the same. And God, tell us the reason youth is wasted on the young. It's hunting season and this lamb is on the run. We're searching for meaning, but are we all lost stars trying to light